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쳐주시고. 네, 저는 오늘 세션 발표를 하게 될 그 안드로이드 TDD를 어떻게 하는지, 현재 제가 어떻게 해왔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현재는 토스랩이라는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고, 회사의 이름은 스티브, 그 다음에 GDG에서는 노브레인 또는 제 본명인 정승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벌레트릭이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의 컨트리뷰터로 있고요.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썼으면 한다라는 그런 약간의 홍보 겸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테스트를 하는 게 저는 작년이 아니고 2012년 4월쯤에 이제 내부 제가 지금 회사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조직에서 내부적인 목표에 의해서 무조건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오더가 내려왔었어요. 이제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는지 검토 안 하고 안드로이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안드로이드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현재 그 안드로이드 인스트루먼트라고 불리는 액티비티 단을 테스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었고, 현재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방법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 그냥 막 사용을 하는 건 아니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내부적으로 그 커버리지를 80%를 목표로 잡고 사용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한국에서 TDD로 꽤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NHN의 최소원 씨라고 TDD 관련된 책을 몇 권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서 딱 한번 교육을 받고 이제 테스트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굉장히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제가 개발하고 있는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를 조금 많이 신경을 쓴 편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UI 단 테스트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던 것이 있어서 UI 단을 나중에 가서는 잘 하지 않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 단만 이렇게 커버리지를 채우는 형식으로 이제 그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경험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때 이제 저 커버리지라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아규먼트나 입세션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경험을 가지고 굉장히 TDD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개발이 끝나고 나서 제 경험상 1년 가까이 VOC가 거의 안 들어왔었어요. 거의 한 달에 두세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TDD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현업에 오시게 되면 현재 트렌드고 앞으로도 계속 팔 수 있는 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도 현업에 계신 분들,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4개월, 5개월 이제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만의 약간의 노하우 같은 것도 쌓이고 그 다음에 경험들에 대한 것들도 쌓이게 됐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자동화 테스트가 가능했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TDD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책들이라든지 경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단지 안드로이드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들 중에 장점들을 꼽자면은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자동화 테스트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면은 QA 단 테스트는 일일이 사람이 가서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스크립트를 짜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는 건데 내가 만들어 놓은 케이스에 따라서 이걸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장점은 이게 유일했어요. 단점이 너무 많았어요. 우선 테스트를 준비하는 단계가 너무 복잡했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도 썩 좋지 않았어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게 테스트 대상이 되는 메인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테스트 대상을 테스트해야 되는
실제 테스트 코드의 프로젝트를 별도로 생성을 했어야 됐어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클립스가 유일한 개발 툴이었기 때문에 딱히 선택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프로젝트에서는 테스트 메인 프로젝트에 대한 디펜던시도 걸어줬어야 됐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테스트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를 빌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에뮬레이터에 이걸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테스트 코드가 빌드가 돼서 별도의 APK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또 그게 설치가 돼요. 그러고 나면 그때서부터 테스트가 도는데, 이 과정이 최소 30초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테스트 코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비싼 돈이거든요. 저처럼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앱이 오류가 나고 이런 것들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1,000만 원, 2,000만 원 때려 박으면 되는 돈이에요. 스타트업에서는 그 돈 그렇게 큰 돈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은 절대로 돌릴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는 돈이 제일 비싼 돈인데, 시간이 제일 비싼데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땅바닥에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1분, 2분이 아까운데. 심지어 페일 패스 테스트를 하려면은 굉장히 무한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단 10번만 테스트하더라도 그냥 10분이 훅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들인 거죠. 그리고 테스트 프로젝트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디펜던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자체가 장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은 절대로 테스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테스트는 경험적인로 쌓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어느 순간 허들이 생기게 되면은 결코 그 사람들은 테스트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에뮬레이터 자체로서 한계가 있었어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젠킨스라고 불리는 CI 툴을 사용했었고요. 그 툴은 따로 UI가 제공이 되긴 했었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는 그냥 리눅스 콘솔상으로만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로 에뮬레이터를 띄울 수가 없거든요. 에뮬레이터를 띄우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돈이에요. 시간, 또 그런 걸 계속 연결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 전부 다 돈이거든요. 시간, 뭐 그런 것들 비용 자체를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더 아끼고 더 그런 에뮬레이터를 세팅하는 환경 자체도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아끼고 싶었어요. 아끼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세팅하지 않더라도 테스트할 수 있는 것.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JVM 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약간 사례를 좀 들었었어요. 제 경험상 아마 2012년 말, 2013년 중순쯤이었나? GDG 똑같은 안드로이드 컨퍼런스 세미나였었는데, 거기에서 카카오에 다니시던 분이 한 분이 사례 공유를 해주셨어요. 테스트 프로젝트를 돌릴 때 안드로이드 SDK에 임의로 직접 의존성 연결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마찬가지로 고민했었던 것들 거기서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트 프로젝트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이제 JVM 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좀 기억도 오래되기도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설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이제 빙글에서 개발자 파티라는 걸 했었어요. 이 빙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재밌는 회사인데, 그 개발자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로블레트릭을 만든 곳이 피보탈 랩스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애자일 컨설팅 겸 실천법을 같이 이제 컨설팅 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컨설팅을 맡기고 나서 이제 이 빙글 대표가 그 사람들과 같이 만든 게 이제 빙글 서비스예요. 그 컨설팅 같이 받았던 사람들 일부를 같이 조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블레틱이라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봤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로블레틱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그 고민들을 일순간에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 중 하나였었고요. 이제 이때 로벌레트릭을 처음 보긴 했었는데 당장 그때 당시에는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제가 겪고 있었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바로 사용을 못하고 한참 뒤에 이제 또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TDD를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2013년도쯤에 이제 웹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안드로이드가 메인이긴 하지만은 당시에도 제가 개인적인 그 폴리글랏에 대한 욕망 때문에 조금 웹을 하고 싶어서 웹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택했었던 프레임워크가 스프링이었어요. 이 스프링이 지금 자바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데 이 프레임워크가 주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환경들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 구성되어 있는 환경 중에 하나가 TDD였어요. 그 테스트 프레임워크 자체가 스프링에서도 내부적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테스트 러너 설정해주고 스프링에도 내부적으로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 컨텍스트 관련돼 있는 설정해주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서부터는 그냥 TDD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쉽게 테스트 환경을 구성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테스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들 자체를 아예 낮춰줘 버린다는 거죠. 그 낮춰진 허들을 그냥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은 그들 자체적으로 TDD 문화가 정착이 된다는 거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메리트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TDD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스트루먼트를 굳이 써야 되나? 그런 다른 방법은 없나? 커버리지에 집착했었던 당시에서 테스트 코드가 아니라 다른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TDD에 대한 얘기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돼서 이제 조금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짧고 간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테스트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지만은 테스트를 처음 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는 이거 자체가 굉장한 허들이라는 거죠. 이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테스트를 하는 것 자체가 짧고 간결해야지 그래야지 그 이 테스트가 뭘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테스트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붙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 자체에서 새로운 거를 또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또 시간적인 비용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개발해도 잘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말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개발자들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 비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 표면상으로 어떻게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테스트는 무조건 우리가 실제와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에뮬레이터의 가장 큰 단점은 몇 가지 옵션들이 실제로 그 실제 기기와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었다는 거죠. 디바이스 파편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이 저는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선택한 옵션들 중에 하나가 우선 JUnit 4를 사용할 수 있는가? 안드로이드는 지금은 JUnit 4를 지원을 하지만은 당시에는 JUnit 3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JUnit 3은 약간의 좀 더 제약사항들이 많아서 JUnit 4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환경 설정 자체가 어렵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UI 테스트까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옵션으로 뒀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합되는 게 로벌레트릭이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테스트 프레임워크 자체가 많지도 않긴 하지만은 예. 예. 잠깐의 방송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로벌레트릭을 도입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봤었던 것들이 JUnit이 가능하다. 그리고 테스트 러너 설정만 하면은 기본적인 테스트는 준비는 끝난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섀도우라 그래서 이거 전용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목객체를 제공을 해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UI 테스트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됐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왜 러블레트릭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왜 러블레트릭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세팅을 하고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라이브 코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구성을 하려면은 빌드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야 되고 플러그인 설정해야 되고 디펜던시, 컨피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빌드 스크립트는 빌드 스크립트는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빌드 스크립트에 요거 한 줄만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이거 한 줄만 집어넣으면은 빌드 스크립트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설정을 하는 거는 플러그인으로 그냥 이것 러블레트릭을 추가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러블레트릭을 동작시킬 수 있는 것들, 그 러블레트릭을 동작을 시키려면 기존의 자바 안드로이드의 태스크를 직접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진짜로 러블레트릭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테스트 컴파일을 할 때 러블레트릭을 사용을 하라라고 사용할 거다라고 라이브러리 추가하면 되고 저는 JUnit 4.4점대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JUnit을 추가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러블레트릭을 동작시키는데 몇 가지 옵션들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설정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수로 했으면 하는 것은 이렇게 include하고 exclude 나머지는 그냥 기본 옵션으로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끝나는데 이게 다 일일이 적용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러블레트릭 그래들 플러그인 페이지에 가면은 그냥 그것대로 그냥 다 써져 있습니다. 그것대로 다 써져 있고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테스트 코드를 실제로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테스트 코드는 여기 테스트 디버그라는 그 소스 하위 폴더에 그냥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테스트 코드는 run need로 해서 러블레트릭으로 테스트를 동작시킬 거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컨피그레이션에 이거는 테스트 대상이 되는 에뮬레이터가 SDK가 뭐고 매니페스트 파일이 뭐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지정해 주시지 않으면은 리소스에 직접적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리소스 접근을 위해서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꼭 적용을 해 주셔야 되고 에뮬레이트 SDK를 적용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테스트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만 설정을 하시고 run with 이것만 설정하시면 모든 테스트 준비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동작을 설정을 하는 건데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고 러블레트릭 2.3 버전까지는 굉장히 설정을 해주는 게 복잡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1.1이 나오면서 그 1.1에서 JUnit을 테스트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빌드 베리언트에 가서 인스트루먼트 테스트가 아니라 유닛 테스트로 설정해 주시기만 하면은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테스트 동작이 준비가 끝난 겁니다. 테스트 코드 실행은 테스트하고자 하는 메소드에 가서 run만 시키면은 알아서 JUnit용으로 테스트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녹색 불이 뜨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기존의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던 JUnit 테스트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러블레트릭이 내부적으로 리소스에 대해서 랩핑을 해놓은 걸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목객체를 사용을 해서 리소스에 직접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 여러 가지들 리소스를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것들 테스트를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테스트가 준비가 다 끝나고 테스트까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돼 있는데 말로만 들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라이브 코딩을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 코딩은 잠시만요. 그냥 바로 여기에서 다른 거 준비 안 하고 아예 프로젝트를 여기서 생성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DG 러블레트릭 테스트라고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은 생성이 되겠죠. 이제 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코드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실 텐데요. 이때 하나를 로볼레트릭 그래들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가이드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냥 이것만 사용하시면은 모든 테스트 준비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시게 되면은 네, 모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드 파일 2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쪽에 제공되는 클래스 패스를 먼저 복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클래스 패스를 복사를 해서 하면은 로볼레트릭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빌드 스크립트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디펜던시를 추가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컨피규레이션을 그냥 통째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테스트 준비가 다 끝났어요. 모든 테스트 준비가 다 끝났고 한번 그래들 쪽 태스크를 갱신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테스트 코드는 디렉토리에서 테스트 디버그라는 걸 하나 만들고 베리언트에 JUnit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끝났고 테스트 코드를 이제 작성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테스트 코드는 여기에 임의로 메인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get 텍스트로 해서 hello world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거죠. 이거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Unit으로 테스트 코드를 만들 거고요. getString을 테스트하겠다라고 찍고 보시면은 여기에 없네요. 예, 먼저 여기에 디렉토리로 자바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만들어지고 여기에 run with에 로볼레트릭 테스트 러너를 지정을 하고 컨피규레이션에 에뮬레이터로 그냥 임의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 임의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지정을 할게요. 매니페스트 파일을 앱에 메인에 자바가 아닌가? src 메인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먼저 가볍게 JUnit은 JUnit4는 어노테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할 메소드가 뭔지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그냥 페일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일로 그냥 페일 테스트로 지정을 할 거고 런을 돌리면은 밑에 런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런이 유닛 테스크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이게 잘 안 보이나? 좀 하단에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테스트 코드가 이제 처음에 돌아갈 거고요. 이제 이걸 통하면은 페일 패스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가 돌아가게 되죠. 해서 보시면은 페일 테스트라는 코드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셋업을 하나 시킬게요.
셋업을 어떻게 싣을 거냐면 우리가 아까 메인 모델을 하나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었죠. 메인 모델에 하나 만들어서 얘를 멤버 클래스로 셋업은 JUnit에서 맨 처음에 테스트를 돌아가기 전에 이 셋업을 먼저 하라고. 이게 왜 JUnit 4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지? 셋업. 이게 아니고 JUnit은 before죠. before가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인 모델에 얘는 가볍게 없어지고 .getText에서 이 텍스트가 맞는지 우리가 아까 헬로 월드였죠? 그 헬로 월드랑 맞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가 is equal to 해서 안 맞기 때문에 static으로 assert that is hello 해서 is equal to 스펠링이 틀렸나? 예? 그냥 이렇게?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동작시키도록 할게요. 테스트가 동작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리소스가 같이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패키지가 빌드가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원래는 우리가 예상한 거는 헬로 월드지만은 예상한 건 헬로지만은 실제 코드는 헬로 월드가 돌아왔다. 그러니까는 너가 테스트하는 게 페일이 났다라고 된 거고 얘를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돌리게 되면은 테스트가 됐습니다. 테스트가 녹색 불이 들어왔죠.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를 더 테스트할 수 있는 리소스를 이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줄게요. get text with resource라고 하고 get string string.mname이 돌아가도록 하고 테스트 코드에 하나 더 메소드를 만들게요. 테스트 코드에 get text with resource 를 만들어서 메인 모델 .get resource 해서 로볼레트릭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얘를 통해서 해주게 되면은 과연 뭐가 나오는지 해서 똑같이 동작을 시켜볼게요. 동작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예상한 거는 mname이 나와야 될 텐데 뭐가 나오는지 mname 아까 지정한 거 있었죠? gdg 로볼레트릭 테스트 리소스에 정상적으로 접근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소스에 직접 접근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볼레트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방법이고요. 이제 이걸 응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개인별로 노하우 같은 게 쌓이면은 이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테스트 코드만 작성을 하면은 이게 정말로 맞는 테스트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테스트 코드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뭘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저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한번 같이 채워보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물론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테스트 커버리지는 그냥 커버리지일 뿐입니다. 노하우가 쌓이기 전까지는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커버리지를 좀 같이 겸해 보시면은 테스트가 좀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안드로이드 테스트, 로볼레트릭 테스트에서 이제 로볼레트릭 테스트에서 몇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테스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장 많이 하는 테스트가 저는 주로 HTTP 연결 테스트예요. 과연 내가 만든 설정 자체가 HTTP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로벌레트릭은 기본적으로 HTTP를 목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목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이거를 내가 목이 아니라 실제 실제 네트워킹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HTTP 레이어를 목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 DB 데이터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스레딩 테스트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OAutility-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떠한 동작이 끝나기 전까지 어느 그 10초 정도, 디폴트 세팅이 10초인데 그 10초 동안 기다려줬다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커스텀으로 아까 로벌레트릭 테스트 러너인데 그걸 상속을 받아서 하나를 커스텀으로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일종의 테스트 슈트처럼 미리 컨텍스트를 풀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이 됩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세팅을 위해서 이쪽 커스텀 러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몇 가지 그 테스트 코드에 대한 테스트들, 그다음에 플라보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게 돼 있어서 저는 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코코를 사용을 하시려면은 그 커스텀 러너를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나게 되면은 내가 이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셀프 지표 같은 것들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처음 하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코코 설정을 통해서 커버리지를 세팅을 하시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코코 설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샘플 코드를 따라 하시기를 조금 추천해드리고요. 오늘 세미나 끝나고 나면 이거는 다 GitHub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은 함께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코코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그 빌드 스크립트에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빌드 스크립트를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고 자코코를 사용을 할 거라고 플러그인 추가하시고 그 로벌레트릭에 호환될 수 있는 태스크를 하나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코코만 그냥 사용을 하시면은 그 리소스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리소스 접근을 위해서 테스트 러너를 별도로 하나 익스텐션 받으셔서 설정하는 것까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코코를 설정을 하실 때 이제 플러그인 설정은 이쪽에 자코코를 사용할 거다라고 플러그인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빌드 스크립트 내부에 자코코에 대한 버전을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버전이 현재 지금 어제까지 확인했을 때는 가장 최신 버전이었어요. 자코코는 현재 아직까지 베타 단계예요. 왜냐면은 기존의 안드로이드가 테스트 커버리지를 측정하던 게 엠마라는 툴이었는데 그 툴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 보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구글에서 이제 ECL 엠마라 그래서 에클립스용 엠마 툴을 만들었던 팀이 이제 자코코라는 걸 만들면서 그 팀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 안드로이드에 편입한 게 자코코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안드로이드에서 테스트 커버리지를 공식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 자코코로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플러그인 설정의 끝이고요. 이제 테스트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 설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도 웬만하면 제가 만들었었던 코드들, 제가 참조했었던 코드들 많이 참조하는 편이고요. 이 자코코 굉장히 복잡하죠. 자코코 태스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태스크 하나 만드는데 자코코 리포트를 상속을 받아서 할 거고 테스트용 디버깅을 이제 먼저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자코코 리포트를 사용할 거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는 거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플레이버 처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클래스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레이버 처리를 하실 때 꼭 그 간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클래스 패스나 아니면 소스 패스들이 전부 다 플레이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여기 제가 체크 표시해 둔 곳 염두해 주셔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할 클래스 패스가 어디고 실제 소스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자코코가 테스트가 동작이 되게 되면은
별도의 동작 파일이 실행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리포팅을 만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리포팅을 만들어 주는 거를 이제 여기에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는 자바가 컴파일이 되면 보통 샵이 하나가 붙는데 샵이 두 개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샵이 두 개 붙는 거를 하나로 바꿔주시는 그런 임의의 그 처리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코코에 대한 테스트 준비가 리포팅 준비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제 마지막으로 리소스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리소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커스텀으로 테스트 러너를 하나 만들 거예요. 테스트 러너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에 하나 그러니까 아까 사용했었던 테스트 러너를 하나 상속을 받으셔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빌드 패스나 플레이버 패스 이런 것들을 많이 설정을 해주셔서 동작 해주시면은 이제 모든 그 테스트 매니페스트 파일까지 찾는 것까지 다 동작이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거고요. 이거를 하신 다음에 run with를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 앞에서는 컴피그가 따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매니페스트 파일 어디에 있고 빌드 타켓이 뭐가 되는지를 따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컴피그는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몇 가지 오버라이드를 해서 뭐 테스트용 목 어플리케이션 그 객체가 뭔지 이런 것들도 다 설정을 하고 그 여러 가지 테스트용에 필요한 셋업 같은 걸 다 여기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 좀 응용하시면은 테스트를 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테스트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그래서 또 라이브 코딩을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보신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코드들은 다 머릿속에 외우지 않고 따로 그냥 스크립트를 하나 저장해 놨다가 그걸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보고 베끼는 방식으로 하는데 먼저 테스트를 리포팅을 위해서 리포팅이 아니고 자코코 리포팅을 위해서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에 자코코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apply 플러그인 해서 자코코 하나 하고 여기에 자코코에 기억이 안 나네요. 이때를 위해서 제가 따로 만들어둔 커닝 페이퍼가 있죠. 오픈 리센트에 제가 따로 연습해둔 스크립트가 따로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버전이 뭐가 되는지 그래서 자코코의 버전을 명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자코코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냥 하나도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컨트롤 CV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에게 컨트롤 CV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하고 나면은 이제 자코코 테스트에 대한 리포팅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를 동작을 시키실 때는 W 하신 다음에 자코코 여기에 있는 이 자코코 테스트 리포트를 동작을 시켜주시게 되면 알아서 테스트 코드 동작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리포팅까지 동작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하시면 이제 테스트 리포팅이 나오는데 어머나 테스트 러너를 셋업을 안 했죠. 테스트 러너를 셋업을 하도록 할게요. 테스트 러너는 저는 주로 테스트 코드 쪽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쪽에 따로 레트릭을 만들어서 레트릭 그래들 테스트 러너 라는 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레트릭 테스트 러너 라는 거 하나 만들고 나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하나 오버라이드를 할게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인가? get 매니페스트 파일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get m manifest 이거를 오버라이드를 할 건데 어떻게 오버라이드를 할 거냐? 저도 이거는 외우질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CV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하시게 되면은 준비가 다 끝났어요. 준비가 다 끝나서 다시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제발 돼야 되는데. 예. 또 빼먹었네요. 여기에 테스트 러너를 직접 세팅을 안 해줬죠. 테스트 러너를 그래드 테스트 러너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젠 정말로 될 겁니다. 정말로 될 거고요. 예. 이제 이 과정이 1년의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은 두 가지로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하나는 HTML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이건 뭐니? 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테스트 코드가 성공을 안 되면은 그 다음 리포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테스트 자체에 대해서 테스트를 반드시 시켜야지만이 그 다음 빌드가 되도록 하는 그 안드로이드 전체의 정책이고요. 이거를 위해서 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실 건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디버그라는 태스크가 돌아갈 때 만약에 페일이 나게 되면은 무시해줘라 라는 코드입니다. 이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테스트가 돌아갈 건데 정말로 될 겁니다. 이제 또 안 되면은 또 큰일이죠. 너 뭐니?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볼까요? 리포팅이 뽑혀져 나온 것 같네요. 그럼 리포팅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이 빌드에 가보면은 자코코 말고 리포트 이쪽에 가면은 이제 자코코로 리포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XML로 되어 있는 것 하나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HTML로 이렇게 아웃풋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파리로 띄우도록 할게요. 띄우면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뭐가 돌아갔고 뭐가 페일이 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리포팅이 가게 되고요. 이제 따로 CI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XML을 이제 자코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셔서 그 CI에서 제공해준 자코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리포팅을 따로 CI 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젠킨스라는 CI 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그 자코코에 대한 리포팅 툴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그 XML을 이제 연결을 해주면은 바로 이제 리포팅을 그래프로 GUI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메인 모델은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테스트를 했었다고 나오고 있죠. 참 먼 길을 돌아서 라이브 코딩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설명드린 로벌레트릭을 설정을 해서 이게 진짜로 테스트 커버리지까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플레이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경로와 태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플레이버에서 많이 조금 버든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버벅이었었는데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이제 제가 가이드해 주신 대로 작업만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세션의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태까지 해드렸던 거는 로벌레트릭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걸 리포팅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건데
테스트에 대한 좀 유명한 말이 있어가지고 참조를 했어요. 다익스트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들 아시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최단거리 경로를 뽑는 그 알고리즘을 얘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테스트는 오류가 없는 거를 찾아내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예상하고 있는 테스트 코드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내가 테스트하는 목적이 작성한 코드가 잘못 작성이 돼 있는데 그게 테스트가 성공이 됐다라고 해서 그 코드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 테스트 코드에 너무 의존적이다라는 얘기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고 그냥 테스트 코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코드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렸고요. 예, 마지막 말까지 다 끝났고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안 남았네. 예, 그래도 조금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맨 앞에 계신 분. 네. 그러면 저 러블리트릭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리스트 뷰나 구글 맵이나 이런 것들? 구글 서포트 쪽은 조금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2.4 기준으로 러블리트릭 2.4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러블리트릭 3.0이 현재 지금 릴리즈 캔디데이트 2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현재 그런 작업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그게 정식으로 스테이블 버전이 릴리즈가 되면은 이제 제가 한 번 더 뭐 블로그 포스팅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외에 안드로이드 SD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거였나? 보시면은 여기에 러블리트릭에 러블리트릭이 어노테이션이 아니고 잠시만요. 제가 러블리트릭에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섀도우라는 목객체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맵도 지원이 되네요. 맵이 지원이 되는지는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섀도우 객체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왜 이거밖에 안 보이지? 여기 있다. 여기에 보시면은 섀도우 객체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섀도우 객체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뭐 얼럿 다이얼로그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리소스에 대한 것들, 리스트 뷰, 그 다음에 액티비티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액티비티라든지 뭐 이미지 뷰, 각종 뷰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들 섀도우 객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에 사로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만드실 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는 그냥 얘기로만 풀게요. 예, 여기에 섀도우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은 거기에서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뭐가 실행이 될지 뷰를 이용하시면은 실제 뷰에 어떤 것이 바인딩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UI 단 테스트를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지만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섀도우 객체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적인 노하우로 얘기를 드리면은 가급적이면은 UI 테스트는 조금 배제하실 것을 좀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비해서 UI는 너무나도 생명주기가 짧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테스트 코드가 반복적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생성이 됐다 지워졌다 생성이 됐다 지워졌다 이게 너무 짧아서 저는 차라리 모델 단 위주로만 테스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버거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스트 코드 위주로만 비즈니스 모델 위주로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실 것을 조금 더 권장해 드리는 편입니다. 예. 전에 러블리트릭을 테스트했을 때 어떤 것들은 이런 목객체를 통해서 테스트가 됐는데 어떤 부분은 또 그런 걸 지원을 안 하는데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저는 그게 로볼레트릭 지원을 안 하는지 몰라서 한참 그걸 또 찾는데 헤매고 막 그랬었던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UI 쪽 테스트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지원이 되고 뭐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코멘트는 못 해드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로볼레트릭 저는 컨트리뷰터로 있다 보니까는 로볼레트릭에서 뭐가 갱신이 되면은 메일이 수시로 와요. 근데 그 메일이 거의 하루에 많게는 막 30통 이렇게 올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뭔가 빠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바로바로 리포팅이 돼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굉장히 잘 빠르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소스 레벨까지 좀 들어가 보셔서 언서포트인지 아니면 서포트인지 이런 것들까지 조금 그냥 수동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수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밖에는 뭐 크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Q&A까지 다 끝났으면 슬라이드 한 장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녹화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회사에 대한 홍보고요. 예,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진행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회사 홍보 겸 여러 가지 리크루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토스랩에서는 현재 엔지니어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분야는 가리지 않고요. 엔지니어분들 굉장히 목말라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약간 붐업식인데 엔지니어가 딱히 채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지금 좀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채용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기 밑에 저희 개발자 블로그라서 들어오셔서 현재는 글이 많지는 않지만은 들어오시면은 제가 남긴 글들 몇 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꼭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